자,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론회를 기대하고 지켜보셨을 건데, 우리 예상이랑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꼭 얘기를 해줘라라고 하는 게, 정말 윤석열이 인이어를 썼냐? 요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아니, 사실 저도 그 안에 이제 중간중간에 잡음이 나는 걸 느끼면서, 아, 이게 뭐 스텝 얘기가 들어갔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외부에서 일반적인 스텝이나 사람들이 진행하는 내용이었으면 그렇게 지직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MBC를 봤거든요. MBC를 보는데 소리가 지직거려가지고 네, 맞아요. 지직거렸어요. 뭐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KBS 돌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송 노이즈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방송에 관련된 노이즈가 아니고 이 무선 인이어하고 윤석열이 차고 있는 무선 마이크하고 간섭을 일으킨 그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인이어 볼륨을 너무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들려. 이 귀 속 안에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귀 안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면서 어떤 남자가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뭔가를 해주는 그 멘트를 해주는 듯한 소음이 들렸다는 거죠. 소리가 좀 들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이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죠. 그냥 잡음이 기록됐고 잡음이 있다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현장에 있는 소음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음 그렇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근데 방송국에서는 사실 소음이 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지상파 방송 보면서 소음이 끼어든 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아마 리얼리티여가지고 막 그 일부러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 이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무선 마이크를 채우고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 때문에 이제 가끔 마이크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긴 합니다만 그게 어제 나타났던 간섭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또렷하게 두 번에 걸쳐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게 찍혔고 그게 묘하게 상대방이 질문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대답할 때 딱 그런 네. 소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있는 동안 윤석열이 대답을 잠깐 멈추는 포즈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나중에 그 녹화본을 쭉 돌려봤어요. 왜냐면 인이어를 끼게 되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귀로. 근데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장면은 발견을 못했어요. 아니 올라가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릴 때 그거를 손을 약간 돌리죠, 그쪽 방향으로. 약간 멈칫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만일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치면 치팅이지. 그렇죠. 이거 컨닝이에요, 이거는 100%. 네. 아니 이제는 참 살다 이 후보가 귀에 뭐 끼고 있는지까지 검사를 해봐야 될 지경이야 이제. 물론 바이든도 지난 대선에서 인이어를 끼고 토론회를 해갖고 성공적으로 처음에는 개망했는데 2차에는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인이어를 꼈다라고 합니다만 윤석열이 끈 이 인이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낀 거예요. 원래 이제 귀 뒤로 이게 뭔가 이 안테나나 잠금 장치가 넘어가야 되는데 귀 속에 들어갔다는 귀 소리잖아. 속에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보청기형 인이어를 낀 거예요. 보청기형. 그게 이제 여러분이 타짜에서 보시는 진짜 콩알만한 이런 거는 이게 사실상 이게 첩보기관에서나 쓰는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아니 근데 진짜 그거 믿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그냥 방송상의 뭔가 오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영상에 그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MBC에서 해명할 일인가? 이 생각도 들고. 뭐 방송 3사가 전부 다 공이 그 시간에 지지직거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방송국의 어떤 그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닌지 이게 이제 진짜 뭐 전파 간섭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그 증명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윤석열은
기조연설 1분짜리 시작할 때부터 30초만 딱 지나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구만요.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이랑 네. 똑같았어요. 즉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뭔가 머릿속에 있는 게 정리가 되는데 요게 30초 정도만 지나면 말이 꼬여가지고 결국은 다 비문화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의 말을 놓고 이거를 속기사 같은 마음으로 일일이 타이핑을 친다 하고 들어보면 앞뒤가 맞는 말이 2시간 내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냥 윤석열이 한 말에 대한 모두의 반응은 안철수의 중간에 나온 그 반응들. 절레절레 그거면 딱 설명되지 않나요? 뭔가 심도 있는 주제로 들어갈 때마다 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외면하고 또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들을 함으로써 일단 그 쉽게 말해 지난 공중파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모든 지지자들과 유권자들한테 엄청 큰 실망을 줬어요. 딴 건 몰라도 윤석열만큼은 폭망이었다라고 봐집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되는 이재명 후보는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전에는 좀 뭐 유하게 공격도 안 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이걸 그랬었는데. 대처를 했는데 심상정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뭔가 반칙성의 얘기가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심상정 바로 알아들었어. 규칙을 지키세요.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할 시간을 주는 게 규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질문 안 했으면 질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돌리던 공격적인 발언들을 윤석열한테로 옮겨가 버리는 놀라운 변신을 중간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심상정 후보님 스탠스 똑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더 늦기 전에. 예, 근데 큰일 심상정 납니다. 후보는 지금 지지율 제일 약하잖아요. 약한데 모두를 다 이제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는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 후보가 있으면 정의당 후보는 약간 달래가면서 민주당 후보를 좀 좌측으로 더 옮기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야, 니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계속 깝니다. 그러면 그 심정적으로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정의당 그래도 조금 마음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이명박 아바타다. 그러니까 747을 그 말을 5하고 하더라고. 같이 평가하기도 했고요. 경기도 시절에 자영업자 지원금 5,900억에 관해서 그게 무슨 지역화폐냐? 아니 지역화폐도 지원인 거지. 지역화폐가 지원이 아니라고 안철수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말해서 아니 직접적으로 돈 준 게 없잖냐. 그냥 지역화폐 정책만 핑퐁 그 지역화폐를 통해 갖고 경기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안철수도 여기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왜 직접 지원을 안 주고 그런 방식으로 했냐. 그래서 승수 효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승수 효과가 나오자마자 안철수가 모든 입을 닫았죠. 네. 결과적으로 다들 준비해놓은 대본 읽는 데밖에 그 다른 준비가 없는 참 한심한 대선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날선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돋보였고요. 저는 이제 대장동 얘기를 설마 윤석열이 또 꺼낼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근데 꺼내더라고. 근데 깜짝 놀란 게 바로 패널이 올라왔어요. 판례를. 심지어 혹시나 눈이 부동시라서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윤석열은 글자를 키워가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들어봤지? 라는 얘기를 했고 녹취록을 다 이제 만들어 왔더라고요. 여기에 밀렸던 윤석열이 이제 헛발질을 한 게 그 녹취록 그거 끝까지 들어보면 그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아봤는데 그거 합니다. 그러면 당신 그 노출을 끝까지 봤다는 얘기야? 민간인 신분으로? 그렇지. 역으로 물어봤어야 돼. 언론에 나온 겁니다. 언론에 언제 나왔어?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그분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친 애들이 이재명 게이트를 가만 놔뒀겠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이면은 후보 사퇴하시겠냐. 그러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대답 안 하지. 다른 말하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안철수도 악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지털 데이터 공약 얘기하면서 윤석열의 약점을 팠죠. 비겁해. 이과생이 문과생한테 디지털을 물었어. 그래서 저거 한번 하려고 오랜만에. 그래서 왜냐면 이걸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자기 미천이 떨어지니까 이재명한테 이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렇죠. 전부 다 윤석열한테 물어갖고 2번, 3번 질문합니다.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윤석열이 처음에는 준비된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가갖고는 아예 질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연관성이 없는 또 2년 후면 M 나온다 뭐 이런 수준의 정말 기초적인 30년 전부터 정부가 데이터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빠르게 해야죠. 뭐 이런 접속 환경을 더 빠르게 해야죠. 이런 이제 초등학생도 안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그리고 막 때렸습니다. 삼성을 디지털 뭐 플랫폼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또라이 같은 나도 소리야 이게. 제조업인데 안철수는 삼성을 키우자는 게 고마만한 제조업체를 키워가지고 만들자는 거였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삼성이 디지털 플랫폼을 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했지? 삼성이 바다 했다가 말아먹었고 뭐 이거 그런데 삼성 뭐 이런 거 말아먹고 하지만 뭐지? 이제 저는 삼성이 플랫폼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디지털 코인을 하겠죠. 삼성 코인. 디지털? 네.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증권 방송 들으시는 멤버십 회원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조만간 반도체 유통을 기반으로 한 삼성 코인이 삼성 페이와 합쳐지면서 출시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드리고요. 한국 정보인증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도 갑자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 훨씬 잘했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절레절레 할 때는 예전이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음 포인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애초에 안철수의 절레절레는 의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예. 원고에 윤석열한- 준비돼 있었어요. 네. 그게 절레절레 연습한 대로. 원고대로 하니까. 윤석열 당연합니다. 100% 대답 못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절레절레를 절레절레 해주셔야 합니다. 합니다. 딱 써 있을 거야. 그래서 연습 겁나 시켰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대답 못하는 포인트를 보니까요, 개론적인 게 아니라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전 지식이 없는 거는 전혀 대답을 못 하더군요. 대부분 이제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끝내요. 사전 지식이 있는 분야가 있나요, 윤석열이? 그러게 사실은 사전 지식 있는 그 윤석열이 무엇을 알아서 하긴 공정거래위원회 그 검찰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 하니까 내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단다. 검찰 그만둔 지 1년 됐네. 그리고 2015년도에 공정거래 1년도 안 됐다. 관련된 책임 부장이었어요, 윤석열이가. 아 내가 그걸 했어? 내가 술집에 맡아가지고 기억을 못했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다른 애들한테 떠넘기고 맨 앞자리에 자기 이름만 얹어놓은 거죠. 아이고 참 진짜. 이번에 중수부 특수부 그거 할 때 공정거래 조사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손이 있는 날이라 가지고 손이 있는 네. 손 많았네 어제 손 많이 윤석열. 당했네. 어제 손 있는 날이었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못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약간 그 이재명 후보를 인신공격 비슷하게 까는 뭐 생각을 잘 바꾸시지 않나, 뭐 말이 많이 바뀌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빈정거리고. 그렇지. 전형적으로 같이 대화할 때 듣기 싫은 타입. 제 3자가 들어도 짜증나는 타입의 화법을 계속 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해갖고 자기 자신은 뭔가 상대방한테 타격을 줬다고 말할 것 같은데 에이. 거기다 대고 검사가 돼갖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팍 쏘아붙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깨갱하더라고. 특히나 그 시력 검사표, 야 윤석열은 보이지 작은 글씨는 안 보여도 뭐 이렇게 보여줬던 시력 검사표가 드러났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더만요. 그러니까 웃었던 윤석열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하기 힘들면은 씩 웃잖아요.
그때가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신천지 처음에 공격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니 방역 니 지키라고 하는데 방역 못했다고 하는데 니 맨날 마스크 벗고 다니지 않냐. 김건희도 마스크 계속 벗고 다니는데 그거 지적하면 네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신천지 압수수색도 안 했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웃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한테 이제 핀트 못 잡는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 윤석열이 또 웃었어요. 그리고 또 김만배 요거 나올 때 웃었어요. 그러니까 요 윤석열이 웃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대답 못한다는 그 포인트예요. 이 웃는 것만 봐도 얘가 어디에 반응하는지 딱 아는 겁니다. 그 절대 포커 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우, 딱 나랑 욕 배틀 붙기 좋으신 분이야. 나도 포커페이싱이 안 돼요. 네. 근데 그 자기 자신이 해놓고 뭐 안 했다라고 우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루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관련돼서 주식거래 관련해갖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의외로 이 부분 하나만큼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전에 홍준표 뭐 후보하고 얘기할 때는 그 뒤에 안 했다 이랬거든요. 주식거래 안 했다.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도 뭐 김어준 나와가지고 안 했다. 그래서 공개 안 한 거다 계좌 이랬는데 이번에 딱 답변 바뀌었어요. 했다. 그리고 수익도 봤는데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주가 조작 사건이 있을 때 도이치모터에 관한 그 주식으로 거래해가지고 자기가 이득 봤다는 소리는 결국에 주가 조작했다는 소리거든요. 또 주가 조작 안 했대.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팔아가지고 해갖고 이익은 받았는데 받았지만 조작을 한 건 아니었다. 아니 뭐 당연히 했다. 손해 본 것도 있고 사실 뭐 이득 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 이익 봤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절대 안 했거든요. 나는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건 자백이지, 왜, 자백.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차일 수도 있고 내가 찰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응? 그럼 연애는 한 거잖아요. 일단 한 아유, 거잖아요. 내가 언제 하긴 연애 한 안 했다고 그랬나? 그 연애하는 사이에 헐. 재산 얼마인지 수입 얼마인지 물어보면 혼나. 아유, 네. 당연하지. 그 심상정이 또 그걸 물어봤어요. 종부세 얼마 냈는지 아냐고.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냈는지 모르. 한 400 낸. 몇백만 원 낸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몇백만 원 식으로.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지. 얹혀 사는 주제. 하숙생이 자기 집도 집주인이 종부세를 얼마 내는지 어떻게 알겠어? 네,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인지를 진짜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돌발적으로 물어보는 데 대해서 자기가 뭐 20억 거지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90만 원 정도 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90만 원 낸 걸로 당신이 월급 받아 세금으로 다 뺏겼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거지. 그거에 대해 대답 못하면서 뭐 너무 유일하게 심상정이 윤석열을 깐 대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잘했죠.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낚일 줄은 심상정도 몰랐던 것 같아. 네. 순간 당황하더라고. 윤석열이 니네 집 종부세 얼마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몰라.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지네 집이면? 이건 하숙생이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죠. 모를 수 있죠. 이 국장님 한 달 도시가스비 얼마 나와요? 그거 얘기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네. 모른다니까. 모를 수 있어. 나는 다 외우는데. 왜요? 우리 직원들 한 달에 법인카드 얼마 쓰는지 줄 쳐가면서 나는 다 확인하는데. 나는 다 하는데 왜 안 하지? 저는 궁금한 게요. 저희한테 무작위로 카드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다 써놓으셨어요? 당근이죠. 다 개인 추적이 되죠. 그래서 이번 달엔 얘가 좀 많이 썼네. 이런 게 도대체 있겠네요. 니들이 왜 한 달 동안 같은 빵집에서 5번이나 그렇지. L 모시기 빵집에서 왜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빵을 사는 건지 이 빵집 주인과 너네들의 유착 관계를
한번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심지어 지우가 기름을 넣는데 얘가 정확하게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넣다가 왜 이렇게 뜸해졌지 중간에? 설 연휴 때. 그렇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세상에. 거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소름. 저도요. 약간 무서워졌어요. 와, 무서워졌다.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안 쓰는 건 맞죠? 네. 난 거의 카드를 안 아니 꺼내. 정일이가 더 안 써요. 네, 두 분 비슷하십니다. 어. 네. 자 아무튼 어쨌든 이 네, 정일이 함박스테이크를 좋아해요, 근데. 그,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와우. 또 하나 이번에 좀 그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묵비권을 씁니다. 처음 있는 일이야. 토론을 나와서 토론에 나와갖고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맨 대답을 안 해. 마지막 저기 할 때는 삐진 것 같아.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정리 발언 할 때는 네. 누가 봐도 삐진 것 같아. 말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대답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성차별 관련해 가지고 물어봤을 때 구조적 성차별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뭐 말씀하실 거냐 하니까 아 그건 답변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대답하면서 시간 쓰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토론에 나와놓고 자기가 불리한 말 같으면 절대 대답을 안 해요. 이재명 후보가 뭘 물어봐도 몇 대답을 번을 안 해.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따위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토론에 나와서 할 말이 아니죠. 토론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국민들에게 자기 얘기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불리한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묵비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 안 하는 건 불리한 거야. 그 대부분 이런 거에 말을 안 합니다. 이거 계속 물어봐야 돼요. 기자들도 그렇고 이거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이거 네 생각 어떠냐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아무튼 이러한 그 토론회에 의한 윤석열의 토론 폭망 지지율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안철수의 2위 입성도 가능할지 모른다. 요 한 두 번만 더 하면 진짜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득표율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최악의 토론이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재명 후보는 생필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기호품이죠. 기호품은 자기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롭든 못생겼든 가격이 비싸든 자기가 원하면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배처럼. 그래 담배나 하여튼 특이한 아무도 안 사는 수석에다가 억대로 꼬라박는 사람처럼 그건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윤석열이 서 기호품으로 윤석열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담배랑 똑같네요. 네. 수십 가지 해로운 물질이 해로운데. 적절돼 있네. 네. 남들한테까지 미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그 연기가 냄새. 그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죠. 힘들게 맞아. 담배 같은 사람이네. 근데 에이 담배 같은 사람이 담배 같은 가수. 아니 왜 그런 옛날에 그 뭐지 그 드라마 대사에 이 농약 같은 가시나 이런 대사 있었잖아요. 있었어? 응. 김수현이 그 그게 뭐야? 수지 보고 한 이 농약 같은 가시나 이러는데 이 담배 같은 무스마. 예. 근데 이 이재명 후보는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긴 하지만 내 가족과 나와 같이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같이 쓰고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 물건이 생필품인 거잖아요. 생필품과 기호품을 놓고 소비자들,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을 고르겠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재명을 안 찍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확신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토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질 거는 여전히 없었다는 거죠. 건질 건 없는데 일단 저는 건질 거 있었어요. 저는 그 윤석열 일단 김건희 그 주가 거래 요거 주식 했다 이런 거 자백을 한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잡혀갈 일만 남았어. 이거 윤석열도 인정했잖아. 그죠? 이제 아니 저기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저 둘은 잡혀가도 예전역에 다 그렇지 잡혀갔었어요. 옛날에 쟤네들. 잡혀갔겠지만 안 잡혀가잖아요. 이제 3월 9일 끝나면 담배가 잡혀가야죠.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피면 안 된다고 해도 갖가지 암을 유발시킨다고 해도 기어이 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아직도 대한민국에 1,000만 흡연 인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1,000만이나 돼요? 뭐 잠정적으로 그 정도 보더라고요. 아유 네. 끊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그 변주희 아나운서 그거 해주세요. 어떤 거? 그 마지막 멘트. 아, 마무리 발언. 네, 이제 요게 TV 제일 토론에서 웃겼습니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로 마무리 발언을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 딸이나 아들의 상대방을 구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사위와 며느리를 누구로 고를 겁니까? 누가 정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이에요. 분명히 윤석열의 마무리 발언인데 최근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이재명 지지 선언. 이런 저는 차마 저를 찍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 자조적인 고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대박. 네. 아니 너무 웃긴 게 아니, 사위 며느리를 어떻게 고를 거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렇게 술 처먹고 막말하고. 막말하고 건들건들 건달처럼 얘기하고 아나무인으로 말하고 이런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뭐 집에 벌어다 줄 것 같지 않고 기둥뿌리 빼갈 것 같은 이런 사람 사위로 맞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얘기했잖아. 김건희 같은 며느리 좀 좋아요? 경력 나는 위조에 도대체 이 대본을 왜 윤석열이 그냥 사위만 해도 충분한데 며느리까지 들먹여가지고 무속 중독에 지들 부부 성형에. 세트인데 학력 위조에 온갖 범죄까지 라마다 르네상스에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최악의 범죄자 부부가 똑같은 멘트를 아버지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아버지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지휘 아나운서 저 부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그 밥 깔라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한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사위로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멘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했어. 그래놓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 누구를 선택할 건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 이거는 이재명 지지 선언이다. 예. 제가 봤을 땐 진짜 이분 엑스맨 아니야? 진짜 엑스몬인가? 진짜 엑스맨인데 지지자들이 눈치 없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그 나침박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방송을 우리 이제 유명한 무명 배우 남배우하고 남배우하고, 네, 이상규 씨가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박근혜를 빨고 이렇게 비꼬듯 하다가 대선 전날 네. 갑자기 속았지 사실 우리는 네 편 아니야라고 방송을 때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거 이제 한마디로 방송 끝나고 그 방송이 망했죠. 왜 당선돼 버렸는데 안 참고 그냥 있었으면 계속 갈 수 있었는데 네. 그것처럼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돌려가는 은근히 왜냐면 눈치 있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이게 내욕인지 그러게 근거인지 나 깜짝 놀랐네. 그런 멘트를 흘린 게 아닌가 일부러?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리고 우리 송 작가님도 알잖아. 이게 칭찬이야 돌려가기야 이러고 맨날 의심하시잖아. 일말의 의심도 안 해보고 아직도 윤석열을 믿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정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 저는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라고 커밍아웃을 이 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했잖아 그렇게. 제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국짐하고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제가 검찰과 국짐과 언론을 한꺼번에 말아먹기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찍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 전에 지난 대선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홍준표가 너무 막말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홍준표 양반이야. 그냥 홍준표는 귀여웠네. 근데 당시에 어땠냐면 홍준표를 찍기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쪽팔려서, 맞아. 안철수로 갔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 왜냐 유승민 찍기에는 박근혜의 그 배신자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 문재인 못 찍겠고 그러면 홍준표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내가 쪽팔려가지고 밖으로는 홍준표를 못 찍겠다 해서 안철수로 갔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아마 안철수가 어제 한 3%는 네, 주워 담지 않았을까 윤석열 표에서. 중요한 건 네. 원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철수로 갈 일은 1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는 이쪽에서 안 거리 가지. 건너갈 일은 없는데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나 이재명 도저히 찍기 부끄러워서 내 안철수로 간다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은행밭이죠. 네.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막 우수수수 떨어져. 문제는 똥냄새가 더럽게 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민주당에 있다가도 뭐 윤석열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또 그런 인간 말종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많이 충격이었죠. 충격이 아니라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인간이 진보 쪽에 있었냐? 진보 쪽 그것도 그 지금 왠지 아세요? 자리만 되면 무조건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낙엽한테 붙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산화를 다 했느냐. 아니 그냥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 저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TV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민주당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낙연과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변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은 일관될 겁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돋보이고 나를 위한 거면 그 개인의 사리사욕이라면 그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그냥 그쪽으로 붙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외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이제 빨리 니들 갈아타. 지금 대세는 이재명이야. 니들 진짜 그러다 다 죽어 라고 얘기할 때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조선일보부터 바로 태세 전환하잖아요. 그들의 선택 기준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 그것만 채워진다면 어느 쪽으로 가든 그러나 겉으로 선택되어진 것만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보네 훌륭하네. 그러나 저희가 국민TV에 있으면서 수많은 진보파리들을 만난 결과 달을 가리킬 때 맞아. 달을 보고 손가락 보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 달을 왜 가리키는지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지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지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지 손가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 됐거나 이낙연 후보 측의 비서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이렇게 윤석열 캠프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똥파리들이 적극적인 찬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에 대한 공작질 또는 이간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나를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잘 됐다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금이라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민주당 쪽에는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돼. 나중에 또 한 자리 하려고 맞아. 한다고. 맞아. 맞아.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짧고 길고 이 차이뿐이지 결국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결국 확인된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사람 손절한 사람이거든요. 네.